시장과 상관없이 일단 종목은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오늘 코로나 관련주에 대해서 EGDC랑 뭐 수젠텍 정도는 제가 일단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장 먼저 얘기를 하면 이건 나스닥 차트입니다. 나스닥 지수 차트고요. 나스닥 지수 차트고 지금 현재 60일선 구간까지 지금 올라와 있어요. 60일 하락하는 60일선에 지금 다운 자리라서 60일과 120일선 구간까지 위에 있어가지고 위에 일단 저항으로 생각되는 이 두 개의 중기 이평선이죠. 굉장히 좀 중요한 이평선인데 이 이평선들이 좀 봤을 때 폭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맞죠? 이만큼 반등이 일단 1차적으로 올라왔고 2차적으로 생각보다 생각지도 못한 랠리까지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위에 상승폭이 이제 더 올라갈 게 뭐 지수로 봤을 때는 이제 9천선까지 올라간다라고 만약 본다고 쳐도 어, 올라갈 폭이 올라온 폭보다 이제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 그냥 간단한 생각대로만 해도 사실 크게 손실 볼 것까지는 없는데 다우지수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위로 60선까지 영향이 있긴 하지만 나스닥보다는 탄력적으로 비탄력적으로 좀 적어서 만약 나스닥이 더 강하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부분들이 이제 9100선 정도까지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기대를 하고 지금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조심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구간이 또 됐죠. 여기서 이 정도에서 저는 매도를 하고 사실 주식을 좀 쉬고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자리가 또 계속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유동성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부담이 많이 되는 자리다. 상승을 나스닥 이건 선물입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고요. 상승을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 그 저가를 깨는 하락이 나오고 다시 반등이 올라왔어요. 이게 정말 급등을 해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고가를 갱신하고 빠질 수도 있죠. 갱신하고 빠질 수도 있고 저항이 어디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섣불리 생각할 수는 없지만 올라갈 때 움직였던 자리들,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올라갔다 여기 한번 눌린 자리죠. 이 자리 마우스 커서 보이시나요 지금? 이 자리 또 한번 올라갔다가 눌렸던 이 자리 21선까지 하락하고 나서 반등 주고 올라간 자리 추가적으로 고가를 높여주고 나서 다시 두 번 정도 찍고 올라간 자리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자리 중에 눌린 자리는 이 자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이 올라가는 추세 속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어, 중요하고 올라가는 추세 속에 눌림 자리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해외 선물 나스닥을 가지고 매매를 할 때 여기 빠지고 나서 돌려줄 때 이 구간에서 음봉이지만 이 구간에 반등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밀려서 또 이 자리에서 매수 가담해가지고 수익을 챙길 수 있었죠. 그 다음에는 추가적으로 올라왔을 때 이 자리가 저항이 되니까 여기선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저항으로 해가지고 매도에서 어떤 폭이 굉장히 크다. 여기까지 밀리니까 여기선 또 매수가 나오는 자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움직였던 자리 중에서 중요한 자리들은 올라갈 때는 상승 파동이 조정을 줬는데 그 조정이 끝나는 자리가 중요한 자리들이에요. 올라갈 때 빠질 때는 어떻겠어요? 빠질 때는 올라와서 반등의 고점이라고 보여지는 자리들이 중요한 자리들이겠죠. 이런 자리들 이해되시죠? 올라올 때도 이런 자리들 맞죠? 그럼 이번에 올라올 때는 저가 구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저가 구간이 별로 없이 여기서부터 양적 완화 이슈 붙으면서 올라가는 형색으로 많이 올라왔고 지금 현재 7,000원, 7,000 포인트대에서 선물이 9,000선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중요한 자리라고 봤는데 여기는 안 중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는 어떻겠습니까? 중요하겠습니까? 안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고가 갱신을 더 갈 거라고 생각하고 주식을 오늘 매수하면 주말에 좀 무서울 수 있잖아요. 물론 여기서 올라갈 때 보면 이 정도 자리가 저항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또 중요한 자리였어요. 올라갈 때 한번 눌렸던 자리고 하락하는 급하게 하는 첫 파동의 저점이 또 이 자리가 되다 보니까 첫 파동의 저점이 이 자리가 되다 보니까 이 자리 구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자리 구간에서 그래서 중요하니까 싸웠죠. 3, 4일 동안 계속 치고받고 싸웠는데 계속 저점을 올리면서 붙여주다가 붙여놓고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급등 그 다음에 이제 이평선 타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또 급등한 자리에서부터 이 정도까지 지금 올랐어요. 1000포인트가 또 올라왔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는 9000선 자리 구간, 이 구간을 좀 조심하고 지지를 해서 오늘 저항으로 받아서 오늘 저항을 예상할 수 있으니까 일단 조심하자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평선으로 봤을 때는 120선과 60선 자리가 일단 지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여기 지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거와도 일단 이격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눌렸다가 박스를 만들면서 움직여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가는 형태가 나오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예, 저항을 좀 생각을 해야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차트 중에 이제 일봉에다가 양음 차트로 넣어서 보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메이저 라인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메이저 라인 선인데 이것까지 올라가게 되면 9100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9000선이 거의 다 왔는데 100포인트 정도밖에 메이저 라인도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상승할 때는 메이저 라인을 타고 올라가는 국면, 그 다음에 120선을 지지하는 국면, 여기서 이제 180선인데 180선을 지지하는 국면에서 올라가고 메이저 라인을 타고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움직이는데 급하게 빼고 나서 다시 올라올 때 반등이 테마주 같은 경우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거의 테마주 같은 흐름이 지금 나오는 거죠. 테마주 같은 흐름이 나오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고가를 만든다 한들 여기서 여기까지 또 갈 수도 뭐 간다고 칩시다. 근데 지금 빠졌다 올라오는 이만큼 폭이 지금 적극적으로 매매를 가담할 구간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카톡방이나 이런 쪽에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이 드는 건 매일 매매를 해요. 매일 매매하는 거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매매를 하는데 기준과 뭐 전략이라는 걸 꼭 세워서 매매를 해야겠죠. 기준과 전략을 세워서 매매를 하는데 이거 하나는 좀 뭐 초보자분들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매를 결정하는 건 이 종목 사야지라고 하는 거는 이 회사가 좋고 뭐 이게 어떻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맞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종목 사야겠어. 삼성전자 결국에 우리나라 삼성전자밖에 없는데 삼성전자 눌리면 사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야지라고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살려면 뭘 가지고 사겠어요? 무슨 기준을 가지고 삽니까? 무슨 기준을 가지고 살 거예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기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는 두 가지다. 뭐다?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지지 저항 얘기할 때 뭐 얘기합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한다고 그랬죠. 생각을 한다고. 저희 방송 들어보신 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지 저항이 지지와 저항이 뭘 가지고 기준을 잡습니까? 동적 지지 저항을 잡고 정적 지지 저항을 잡는다. 동적 지지 저항이라는 건 움직이는 지표, 뭐 이동 평균선이라든지 뭐 볼린저 밴드라든지 뭐 스토캐스틱이든 뭐든 약간 그러니까 뭐 일목균형표는 가격 기준이니까요. 정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세요? 얼마 가격대. 지금 제가 얘기하는 뭐 9천선, 뭐 밑에 빠졌을 때 뭐 8,200선, 그 다음에 밑으로 빠져가지고 여기 구간에 저가를 나가고 나서 나왔을 때 뭐 7천선 초반이나 7천선 자리 이런 가격대가 이제 정적 가격대죠.
그럼 우리가 매매를 할 때 21선 위로 올라타고 나서 51선을 깨지 않고 계속 움직이니까 21선 기준으로 내가 매수를 할 거야. 혹은 이 가격이 이 종목 삼성전자가 4만원 정도만 오면 나는 사고 싶은데 4만원이 왔으니 나는 분할 매수를 하던 뭐 해가지고 4만원 수준에서 난 모아 갈 거야.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겠죠.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1번 한번 쳐봅시다. 맞다. 그러면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명확하게, 뭐 전략은 거기서 4만원에 샀는데 10%난 손실 나면 털 거야. 혹은 매수를 했는데 21선이 기준으로 내가 매수를 했으니 21선이 깨지면, 혹은 21선을 추세라고 본다고 해가지고 매수를 했으나 4만원까지는 이때 얼마 안 남았으니까 4만원 정적 기준은 나는 손절을 할 거야. 이런 또 기준을 하나 세울 수가 있겠죠. 예, 맞으면 2번 한번 치세요. 그러면 4만원이냐 혹은 21선이냐, 중요한 건 이게 여러 개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매 결정을 하는 구간, 그러니까 매매 결정을 하는 포인트는 이평선을 본다면 이평선 하나를 가지고 보는 거고, 가격으로 정적으로 본다면 4만원 하나를 보는 거예요. 4만원을 난 살 건데 4만 1,000원 정도까지 왔으니까 나는 살 거야. 근데 뭐 4만원이 왔는데 4만원이 살짝 깨졌는데 뭐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바운더리 안에서는 나는 분할 매수를 할 거야. 근데 결국의 기준은 4만원과 21선이라는 두 가지 기준이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주식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일단 시장 이야기는 말씀을 드리는 건, 여기서 올라가 봤자 이 정도 라인이고 지금 적극적으로 매매할 필요 없고, 오히려 하방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생각을 해야 된다. 제가 오늘 카톡방에다가 올려드린 거를 보여드리면, 예, 여기 이거는 예고, 여기 지수랑 해가지고 제가 차트랑 보여드렸죠. 인버스 같은 경우가 지금 일단 오늘 저도 인버스를 들고 있긴 한데, 인버스가 오늘 121선 닿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121선에서 이탈을 하면, 저는 인버스를 오늘 추가를 하긴 했는데, 인버스를 오늘 121선을 이탈하면 저는 정리를 할 거예요. 인버스 같은 경우는 사실 수익이 난다 한들 수익폭도 크지 않고, 이번에 손실이 난다 한들 추가한 것까지 두 번 해가지고 했을 때, 손실폭이 최대 혼자 들고 있었을 때 6%였는데 오늘 추가해서 3% 정도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인버스 같은 경우는 120선 기준으로 전 볼 생각이다라고 여러분한테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차트 올려드린 건 하나 있어요. 케이프라는 종목인데, 카톡장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이 메이저 라인 구간 상승세가 강했고 하락세가 강했지만 120선 지켜내고 올라왔어요. 다시 메이저 라인 타는데, 지금 메이저 라인 구간에서 케이프 혹시 차트 안 보이셨나요? 차트 보이나요? 추세선과 메이저를 지금 타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제가 카톡에다가 올려드린 거예요. 제가 매수 매도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는 건,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 상황에 따라서 제가 가격을 말씀을 드려봤자 사실 이 구간을 드리는 게 낫지, 각각의 뭐 상황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종목이, 저는 지수가 지금 어느 정도 하락할 거라고 본다면 매매를 할 때 어떻게 써요? 하락한다 본다면 지금 주식 삽니까 안 삽니까? 올라갈 자리가 얼마 안 되는데 사요 안 사요? 말 좀 해봐요. 사요 안 사요? 예, 안 사죠. 근데 지수가 하락할 때, 그 다음에 상승폭이 워낙에 좀 강했어가지고 마지막 정리하는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섹터가 저는 코로나라고 봐요. 그러니까
양봉 한 개, 적어도 한 개나 한 개 반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는데, 제일 강했던 단기 파동이 가장 제일 강했던 종목이 EDGC였고요. EDGC는 지금 이게 세로선이 좀 보여가지고 그런데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온 이 자리, 거래량 많이 나온 이 자리고요. 이 자리가 11,900원이에요. 거래량 나온 자리 아래꼴이고, 여기서 지지 받아가서 12,150원 찍고 나서 올라가서 여기까지 한번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리죠. 이건 거래량이 별로 안 나온 자리예요. 그러니까 완전 수급으로 해서 한 번 더 올려칠 때 이제 물량이 잠겨버린 상황에서 올라온 거라 가지고 거래량이 없이 그냥 상을 쳐버려 가지고 이때 매매하실 수는 사기는 정말 힘들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상 종가 자리 맞죠? 상 정가 자리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제가 얘기를 하기, 이 구간에서 뭐 한번 1차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메이저 라인에서 한번 추가하는 관점으로 해가지고 일단 한번 볼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데, 음 물론 이 메이저 라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밴드로 놓고 보기 때문에 이 양봉 종가 구간을 매수 구간으로 본다면 이걸 다 잡기는 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되는데, 이 매수 구간을 잡아가지고 이제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좀 강했죠.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거는 어쨌든 이슈나 섹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이 아래 꼬리까지 포함해서 이 언저리에서 보면서 1차적으로 분할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이저 라인 기준으로 분할을 하는 식으로 이번 한번 매수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저는 이디지스를 오늘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2%? 1.6% 지금 수익으로 된 것 같은데, 종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종가 들어갔죠? 예. 근데 수젠텍도 마찬가지죠. 메이저 라인 다에 있잖아요. 맞죠? 17,000원 구간 정도 수준이고, 거래량이 제일 많이 나온 건 이 자리죠. 맞죠? 보이시죠? 거래량이 제일 많이 나온 건 이 자리예요. 그럼 이 자리 윗꼬리는 지지하는 게 좋죠. 거래가 꼬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진 자리는 어쨌든 윗골이 올라와 극복을 했으니까, 극복을 했고 또 여기서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일단 마지노선이 돼야 돼요. 지켜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17,100원이라는 이 자리가 한호가도 깨지면 안 돼.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밴드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떨어질 때 안 닿고 그냥 올라가 버려 지지가 안 닿을 수 있고, 지지까지 왔는데 바로 챙길 수도 있고, 지지까지 와서 계속 기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지지를 순간적으로 깼다가 반등 주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결국 다 지지가 완성된 건데, 우리가 고민되는 건 결국에 어떤 식으로 지지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닫고 가는 거랑 닫고 가는 거랑 깨졌다 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얘기하는 게 3분할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3분할 매수하자 뭐 하자 얘기하는 게 다 선인들이 경험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000원 구간과 이 아래 꼬리 윗구간, 이 구간 자리를 이제 수젠텍 자리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시젠 많이 하는데, 시젠은 제가 생각했을 때 시젠 같은 경우는 지금 83,000원에서 14만 1,000원까지 만약 지금 떨어졌는데 50%가 좀 안 떨어졌고요. 올라갈 때 4만원에서 14만원 갔으니까 몇 배 갔는지 모르겠어요. 3배 갔나요? 두세 배 갔죠. 어, 근데 EDGC 같은 경우는 5천 얼마에서 3만, 그러니까 400%, 3배, 3배 이상 더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더 강한 종목이나 수익률 측면에선 EDGC나 수den책이 뭐 랩지노니스 믹스 그것도 있는데, 음, 랩지노니스 종목은 이미 메이저 라인을 한번 닫고 나서 지금 올라갔죠. 이것도 아래 이 자리가 지금 중요한 자리니까 이 자리 기준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메이저 라인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고, 안 돼도
안 돼도 손실이 뭐 그냥 몇십 프로씩 나거나 깨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은 위에서 고가로 매수해가지고 추가 매수할 물량도 없는데 지금 여기 자리를 보고 있다. 마이너스 20%, 30% 나면서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겠습니다만 팁을 하나 드리면 11선 위에 있을 때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저는 15일선이나 16일선, 뭐 15일선 정도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21선과 11선 사이에요. 21선과 11선 사이 정도 위에 이 위에 있을 때 매매를 하는 거는 여기서도 21선, 15선 위죠. 여기서 21선 닿았을 때 매수라는 거는 21선 기준으로 매매가 가능해요. 근데 21선, 11선 위에서 내가 매매를 하고 11선을 깨고 내려오는 거는 단기 매매라는 거예요.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매번 까먹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근데 진짜 매수를 들어갔는데 내가 얼마 정도 손실이 뭐 11선 위에서 내가 매매를 할 때는 마이너스 3%든 5%든 혹은 11선을 가지고 매매를 했다. 그럼 11선에 봤을 때 이제 분봉 차트를 봤을 때 분봉 차트에서 11선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7봉이 나오기 때문에 71선, 61선 정도 밑에 있는 위에 있는 것들은 매수를 하게 되면 단기 분봉 위치를 가지고 매매를 하던 뭐 양음 차트가 매매를 하든 자 보세요. 여기서 만약 매매를 했는데 내가 단타를 잘 들어갔어요. 그래서 5일선을 타고 있어. 그러면 여기 깨질 때 매도를 하든지 이렇게 했을 때 여기 깨질 때 매도를 하든지 상승한 이평선 기준으로 내가 어디 기준으로 보고 잘 거냐. 그럼 매도를 할 포인트는 잡아야 돼요. 손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1선 위에 있을 때는 3%도 5%는 내가 손실을 내가 정해놨다면 그 정해놓은 자리 밑으로 깨지면 파세요. 그리고 나서 메이저라인 기법으로 스윙으로 다시 들어가시든지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시장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자기가 사고 자기가 사놓고 하소연을 다른 데다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예, EDGC가 지금 채팅창 보니까 EDGC가 누군가에겐 정말 사람 미치게 하는 종목이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고마운 종목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미치게 만드는 거는 사실 자기가 선택을 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을 때 지금 만약 제가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 EGDC를 추가를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실 분도 있을 거고 근데 이만 이건 EGDC가 아니니까 자 아까 봤을 때 기억나시죠? 이런 자리 중요하겠습니까? 안 중요하겠습니까? 이런 자리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아까 차트 보시면 보가 제가 지수 얘기했잖아요. 이런 자리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단가가 15,000원 이상의 단가가 있는데 단가가 15,000원 이상에 있는데 이게 밑으로 깨졌는데 내가 들고 있어. 그러면 만약 이걸 정말 나는 대인배야. 나는 정말 대인배라서 여기 지지하고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이만큼 19,000원 정도 되겠네요. 15,000원에서 14,000원에서 19,000원이에요. 5,000원 차이. 나는 5,000원 따위 별거 겁나 없어. 여기서 사. 그럼 5,000원 밑에 빠졌을 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14,000원에서 빠져가지고 5,000원 빠진 다음에 9,000원까지 내가 감당을 할 생각을 하고 만원 밑에서 혹은 만원 구간에서 오면은 나는 추가 매수를 한번 해가지고 나는 들고 가겠어. 키트가 정말 결국에 나는 성공할 것 같아.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게 아니고서야 내가 여기서 물량을 다 잡았는데 여길 깨지고 내려오는 걸 보유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일봉에서 봤을 땐 이렇지만 분봉으로 한번 보면 여러분들 단기 매매를 할 때 뭐 이 자리에서 매매를 했다고 쳐요. 뭐 10분봉 가지고 매매했다고 칩시다. 매매를 해가지고 해서 들고 오다가 이제 튀길래 이제 지지받는다고 해서 여기 샀어요.
지지받을 것 같아가 여기 사서 들고 갔는데 그 다음날 갭 뜨고 밀었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나서 눌려주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수익이 났다라면 이걸 기준으로 가지고 잡든 이걸 기준으로 잡든 이걸 기준으로 잡든 뭔가의 기준을 가지고 아까 매매 결정은 뭐라고 그랬죠? 한 개 가지고 한다 그랬죠? 이평선을 가지고 매매를 결정한다. 난 매수냐 매도냐고 한 개 가지고 한다고요. 여러 개 보는 게 아니라고. 가격적으로 내가 봤을 때, 아, 나 16,000원만 이탈 안 하면 난 들고 갈 거야. 그럼 16,000원 하나만 보는 거야. 16,000원 위아래 등락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분할 매수를 할지언정 기준은 16,000원이고 16,000원에서 얼마 이상 떨어지게 되면 아 결국 16,000원을 못 지켰구나. 휩소도 아니고 더 밀릴 수 있겠구나. 혹은 올라갈 때 여기서 매수를 해서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 자리 또 하락할 때 첫 번째 올라오는 자리니까 중요해 안 중요해? 그럼 중요해요. 아 밀렸어. 그럼 여기서 털어버리면 브라보인데 나는 어쨌든 이게 더 키트가 더 갈 거라고 생각해서 봤어. 그럼 이건 단기적인 관점이고 더 갈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면 이평선을 기준으로 가지고 보다가 이 구간이 깨지고 나서 내려오면 정리를 해야죠. 근데 지금 코로나주에 물려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뭐 유니님도 계시고 다른 분도 계신데 물려있는 분 한두 분이 아니겠죠.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든 해결이 되겠죠. 뭐 만약 계속 빠지면은 뭐 존버를 하다가 그냥 더 이상 주식 안 보고 그냥 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여기서 관리를 어떻게 할 거다라는 결정을 한 다음에 지금이라도 여기 깨지면 난 다 던질 거야. 근데 이 위로 올라오면 뭐 분할로 탈 거야. 아니면 여기까지 여기만 안 깨지면 나는 보유를 할 거고 더 올라갈 거면 올라가다 보면 어느 정도 오면 나는 거기서 이제 털어야지. 근데 딱 가만히 보면 초보분들은 내용이 간단해. 물렸으니까 안 파는 거고 올라가서 본전 아니니까 본전 오면 팔 건데 본전 오기 전엔 못 팔아. 공부도 뭐고 차트고 뭐고 시장도 아예 상관이 없는 거야. 시장을 나한테 그렇게 내 조건이나 내 상황, 내 스펙에 지금 껴맞추려고 하면은 시장이 그걸 뭘 보고 따라오겠어요. 뭐 때문에 그걸 해주겠어요. 제가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 손절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들으시죠. 그리고 또 시장에 순응하라는 얘기 정말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에 순응하라는 얘기는 정말 많이 하는데 초보자분들은 일단 이걸 몰라요. 시장에 순응하는 게 뭐지? 뭐 어떻게 순응하는 거지? 오늘 지금 올라가는 것 같아. 올라가는 것 같고 잘 올라가서 그거 순응하려고 나도 매수를 했는데 종목이 빠져. 혹은 지금 지수가 빡 빠지니까 빠지고 있으니까 나는 이거 한번 공매도나 인버스 한번 해봐야지라고 인버스 했는데 사고 나니까 또 지수가 올라가. 어떻게 순응을 하는 거야? 이런 고민을 초보 시절엔 저도 굉장히 오래 했고 많이 할 거라고 봐요. 근데 시장에 순응한다는 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내가 샀더니 빠져. 그럼 나는 계속 보유하고 손실이니까 보유해가지고 난 매수가 위로 올라올 때까지 버티겠다. 이게 시승하는 건 아니잖아. 순응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하기로는 시장에 순응한다라는 건 내가 이 시장에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이런 식으로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매수에 접근을 했어요. 만약에 매수를 접근을 했어. 매수 접근을 했는데 이 접근을 해가지고 올라가서 수익이 잘 나가지고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밑으로 해서 빠지게 돼가지고 뭐 이 자리 구간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혹은 처음 나온 저점 이 구간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여기서 나는 수익을 결국 이제 어쨌든 수익을 봤으니 이걸 정리하고 나와서 내 기준대로 정리를 해서 맞추는 거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시장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 근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이 지금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수능을 한다라는 건 시장이 내가 생각하는 전략과 시나리오가 틀렸을 때 그걸 그냥 정리를 하던 좀 늦으면 어때? 5% 손실 난 거에서 7% 손실 나면 어때? 5% 수익 난 거 3%로 손실 나면 어때? 그거는 정말 1, 2%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한 번, 한 종목 잘못해갖고 내가 두드러 맞아가지고 그거 갖다 깨지는 거지. 뭐 몇 퍼센트 먹을 수 있었는데 그걸 3%덜 먹었다고 죽는 거 아니고 3% 손실 더 났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좀 판단 느려도 괜찮아. 근데 판단이 느려가지고 이미 떨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건 존버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 어, 못해요. 그냥 쉬시는 게 낫습니다. 예, 정말로. 제가 연애할 때 미련 많은 분들 매매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게 투자를 하셔야 돼요. 매매를 하지 않고 그러려면. 근데 투자를 하려면 11선 위에 있는 종목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제가 영어 잘 못해가지고 영어로 얘기하면 매매는 트레이딩이라고 얘기하고요. 투자는 인베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두 개는 종류가 다른 거예요. 트레이딩은 11선 위에 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 차트 보고 틱 차트 보고 해가지고 수급 보니까 수급이 양호해. 와, 외국인 들어오네? 그럼 매수.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게 트레이딩이고요. 그다음에 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시장이 정말 많이 빠져가지고 급락이 나올 때 내가 정말 사고 싶었던 종목들 기다려가지고 그때부터 사기 시작하는 게 투자입니다. 자기가 손절을 정말 못 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뭐 샤넬백, 에르메스백 하나 사신다고 생각하고 여자분들이라면 남자분들이라면 평생 내가 타고 싶었던 드림카 하나 이번에 산다고 생각하고 고른다면 막말로 돈 3억이 있는데 내가 차 사고 싶어요. 그럼 람보르기니 살까 페라리 살까 고민을 해야 되죠. 그 고민을 충분히 하시고 시장이 정말 안 좋다는 뉴스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예, 투자를 하실 거면 그렇게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고 트레이딩을 하실 거면 예, 단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바꾸지 말고 매매를 들어갈 때 단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해서 그 기준이 안 좋아졌거나 깨졌거나 그랬을 때는 정리하고 다음 기회를 다시 노리는 게 그게 시장에 순응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지금 제가 오늘 얘기할 거는 사실 뭐 코로나 관련주 몇 개 제가 보고 있는 거랑 시장 이야기 말씀드렸고요. 지금 나스닥은 좀 빠졌네요. 최근 동안 엄청나게 강했어가지고 예, 오늘 빠지긴 했는데 뭐 일단 상단선 구간에 와 있는 구간이고요. 근데 이게 빠져가지고 밑으로 밀리면 진짜 또 어느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빠지기만 주구장창 빠져버리니까 예,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무조건 이게 빠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먹을 폭이 얼마 남지 않았고 먹는다 하더라도 먹을 폭이 엄청 많지 않았고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제한받을 수 있는 자리다 보니 어, 여기서 위에서 고가 박스를 만들든 뭐든 상방으로는 제한돼 있고 만약 이게 추세가 다시 타거나 밑으로 하락으로 빠져가지고 급락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거는 알 수가 지금 없는 부분이고 어찌됐든 상승이 추가적으로 제한돼 있으니 적극적인 자산 증식을 위한 예, 지수 상승의 적극적인 자산 증식은 선물 매수, 주식 매수, 어, 뭐 ELW 옵션 매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매수에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좀 조심을 해보자. 혹은 뭐 그런 식으로 배팅을 하더라도 강하게 할 구간은 아니니까 리스크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전략을 짜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질문 한 몇 분만 받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나요? 질문 있으시면 한 두세 개만 받아볼까요? 어, 제 방송 안 들으신 거예요? 반등 올 거라고 지금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매매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매매 가이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아까 드린 거고요. 테마주는 다 이렇게 빠집니다. 특히나 사실 EDGC나 이런 식으로 테마주나 시젠이나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게 팬데믹이라고 해가지고 다 이런 식으로 백신이나 이런 종목이 올라왔던 건 아니고 돼지열병, 조류독감, 사스, 메르스, 사람에 겪었던 동물에 겪었던 전염병이라고 하는 거는요. 파동이 중장기적 파동이 안 나와요. 창형 패턴으로 그냥 여기서 한번 깨져가지고 그냥 계속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이번에도 이게 코로나가 안정세가 되거나 더 이상 확장세가 없으면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빠져버리더라도 반등을 한번 줄 수 있는 자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원래 돼지열병이나 뭐 조류독감 이런 식으로 되면, 조류독감 나면 뭐가 다 갑니까? 수산주 다 날라가죠. 미리 모으지 않으면 잡지도 못하게 날라가 버려요. 돼지열병이면 돼지열병이나 이런 거 나면 수산주 올라가고.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 파동이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런 식으로 빠진다는 거죠. 돼지열병 대표 관련 대표주가 뭐였습니까? 백광소재였나요? 백광소재? 예. 이런 관련주들은 올려 한번 이슈가 있어 올려치면 그냥 다 빼버려요. 이게 백신이나 뭐 이런 전염병 이런 관련주들은 다 빼버린다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대형주들이 자사주 얼마 매매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시간에 매매하는 거 거래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에 잔량은 얼마나 있지? 잔량 별로 없는데? 예, 별로 그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시간에 일단 보면은 그런 건 답 나오는 건, 이슈가 이미 나와버린 거나 재료가 일단 나와가지고 소멸돼 버린 거는 시간에나 뭐 더 간다고 하더라도 갭 정도지, 그게 추세로 나오거나 방향으로 나오진 않을 거고요. S맥 같은 경우는 선을 제가 언제 그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메이저 라인 지금 구간에 와 있죠. 메이저 라인 구간에 와 있고, 얘 같은 경우는 메이저 라인 구간에서 메이저 라인 매매 기법을 본다면 메이저 라인 구간과 이 저가 자리, 1170원 정도, 그 다음에 1270원 정도 이 자리에서 사는 거지. 그 외에서 사가지고 물려 있으면 단기로 그냥 손절 얼마 잡고 보는 거예요. 제가 골드 정도의 어떤 추세가 끝나겠다 뭐겠다 뭐 잭감량에 선물을 매매합니다 뭐 골드가 끝났다 어쨌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수도 많이 올랐고요. 골드도 많이 올랐죠. 근데 골드는 빠지더라도 그렇게 급하게 빠지거나 추세로 빠지지는 지금은 않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들이면서 움직일 것 같고요. 지수 자체가 일단 변동성이 어떻게 될지가 지금 중요한 구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 마감하는데 방송창 들어오신 분들 좀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시장 대응 좀 잘 하시면서, 제가 그동안 뭐 무료 방송을 지금 저녁에 이제 계속 제가 일이 있거나 강의가 있고 연결이 있어가지고 어, 장 마감 시에 좀 간간히 하거나 혹은 저녁 시간에 강의 같은 경우 뭐 무료 강의도 다시 다음번부터 진행을 할 거니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읽고 나서 공부하는 공부가 쉽게 되지 않아요. 읽기 전에 해야 돼. 이미 읽었으면 그냥 스탑하고 공부부터 하고 나서 하시는 게 좋아요. 매매가 깨지고 있는데 공부가 될 리 없고, 깨지고 나면 종목만 찾게 된다는 거죠. 시장을 볼 생각은 하지 않고. 공부요. 예, 공부 책 보고, 그래야죠. 책 보고 뭐 인터넷 찾아보고 하다 보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다시 한번 검증해 보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다가 질문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카톡방에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또 순차적으로 초보자분들이나
한 주식한 지 그래도 좀 됐고 공부를 한 것 같은데 내가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 못한 것 같다 생각이 들면 예, 제 강의 들으러 오세요.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